안녕. 자, 일단 방고등식 활용부터 테마 차근차근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는 개념은 어렵지 않죠. 자, 뭐만 익히면 돼? 일단 방정식의 실근이 뭐랑 똑같다? 두 함수 교점의 x좌표 똑같다. 이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뭐랑 똑같다? 방정식의 실근이 두 함수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건 결국 교점 x좌표 구하는 거랑 같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어. x 뭐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 근데 이게 는 k야. 그럼 이런 방정식 구하려면 잠시만요. 네,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얘 방정식이 얘랑 같다 하는데 지금 방정식으로 실근을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하는 상황이야. k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각각을 y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그린 다음에 직접 교점을 구하는 거였죠. 그쵸? 그렇게 해서 뭐 3실근이 나온다. 아니면 뭐 2실근이 나온다. 1실근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얘가 3실근 나오려면 이렇게 긋는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2실근 나오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다. 여기죠. 그 다음에 한실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실근 나오려면 뭐 이렇게 만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어서 푸는 거예요. 이 정도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정식의 실근이 뭐랑 똑같다? 함수의 교점 x좌표랑 같다. 근데 만약에 함수의 교점 x좌표가 어려워. 이거 구하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라? 둘이 갖다가 놓고 그냥 실근 구해도 똑같은 거야.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정리하면 방정식 fx는 0 혹은 만약에 아까처럼 k가 있었다면 미지수는 오른쪽에 넘기고 푸는 거고 그때 각각을 y는으로 두고 풀면 어떻게 된다? 그게 y는 fx와 y는 0, 즉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다. 그래서 fx는 0의 실근이 x1, x2, x3면 우리가 y는 fx, y는 0 그렸을 때 이 교점 3개가 x1, x2, x3가 되는 거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만약에 몇 개인지 물어봤어. 그거는 교점 개수 3개니까 실근 개수 3개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y는 fx, y는 gx로 나눠서 풀어도 된다. 그래서 얘네도 y는 fx, y는 gx의 실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y는 fx, y는 gx 교점 x좌표 구하면 된다. 근데 얘는 솔직히 교점 구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같다고 놓고 실근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이거는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풀기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수도 있어. 그럼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요거는 왼쪽으로 넘겨서 는 0으로 두고 풀어야 돼요. 오케이? 요거는 전략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y는 하고 여기다가 y는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바꿔서 푸는 전략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똑같겠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요것만 체크해 주세요. 얘가 얘랑 똑같다. 바로 위에다 해도 되고 뭐 옆에다 해도 되고. 네. 지금 꼭 여기다 할 필요 없고 요따가 해도 됩니다. 요 옆에다가 좀 자리 빈 데다가. 그래서 저거는 넘겨서 는 0으로 푸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뭐 K만 남겨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부등식 활용 갈게요. 건이야 8번. 자, 그러면 얘는 2번 어떻게 돼요? 부등식 활용 쪽은? 여기는? 여기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fx가 만약에 0보다 크다 이런 게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됩니까? fx의 최소값만 뭐보다 크는데 0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는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야죠. 오케이?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 뭐만? 최대값만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겠죠. 이거는 모든 실수일 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물어볼게요. 만약에 3차함수가 있어. 이게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다가 될까 안 될까? 얘는. 3차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다가 안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를 뻗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얘가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2차, 4차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근데 주어진 구간에서 성립하면은 모르죠. 주어진 구간이면 잘라서 이 부분만 뭐 0보다 크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구간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은 어떻게 풀죠?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무조건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구간이라는 게 제한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뭐 해라?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범위 있죠. 이 지금 방부등식 파트가 아니더라도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이거는 뭐 함수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fx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런 상황이 있죠. 만약에 최소값이 있어. fx에. 그러면 fx가 0보다 크려면 x축보다만 위에 있으면 되는데 x축보다 최소값이 위에 있기만 하면 되죠. 사실상 위에랑 같은 문제고요. 그러니까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 근데 최소값이 존재를 안 해. 근데 이럴 때는 여기가 항상 증가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fa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a를 넣었을 때 값이 여기야. 여기. a를 넣었을 때 값이 여기인데 그게 이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도 되는데 이 fx가 이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확대를 했을 때 여기 x축이라 치면 이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도 다 x는 a보다 오른쪽에서는 전부 다 위에 있잖아.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0보다 크다 문제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문제 낼게요. 자, 봐요. 저번에 했었죠. 만약에 여기가 는이 들어가요. 그러면 f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까? 큰 걸까? 여기 는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0보다? 민서 어떻게 돼요? 큰 거 맞아요? 큰 거 돼요? 그러면 같은 건 안 되나요? 얘는? 0이랑 같은 거? 자, 돼요 안 돼요? 얘는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fa가 0보다 크면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떠 있는 거. 이거는 당연히 크거나 같은 게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내려왔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상황이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인데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되잖아요. 지금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아니야? 맞는 거죠. 같은 것도 어차피 상관없어요.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이대로가 맞아요. 여기까지 올게. 그 다음에 만약에 는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들어가요. 그럼 얘는요? 얘는 a부터자. 그치? 그럼 a부터니까 여기를 포함을 해야 되나요? 포함을 해야겠죠? 그럼 포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포함이 되고 이 하얀색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죠, 이거는. 그래서 얘는 이 a 부분을 포함 안 하고 들어가야 돼요. a 부분이 0보다 크다. 위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더 위에 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둘 다 는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얘는 어떻게 돼요? 둘 다 는이 들어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봐봐.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잖아. 그럼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면 지금 이 파란색, 이 하얀색 부분인데 그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fx는 이 파란색이잖아. 이 fx가 이 y는 0보다 이거 y는 0이죠. 이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지금 큰 거 되죠, 여기는. 얘는 큰 거 되고 같은 것도 돼요. 근데 파란색이 밑에 내려왔어. 그러면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틀려요? 큰 것도 맞고 같은 것도 맞죠? 그래서 문제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a를 넣었을 때 값이 이 fa 값이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문제가 없다. 따라서 f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만 바뀌는 거야, 지금? 얘가 는이고 얘가 는이 없을 때만 바뀌는 거야. 따라서 얘가 x가 0보다 a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0보다 크면 얘는 바뀌는 거예요. 얘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따져봐야 돼. 문제를 풀 때마다. 풀 때마다 따져봐야 돼서 저는 외우진 않았어요. 이거는 외운 적이 없고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문제 나올 때마다. 자, 일단 요거 하고 속도 외과 속도 갈게요. 자, 문제부터 풀자.
필수예제 1번. 자, 필수예제 1번 보시면 두 함수가 어떻게 된대? 다음과 같은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래요.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밑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이거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죠? 2개라는 거죠, 그쵸? 쓰세요. 교점의 개수 2개. 요걸로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2개니까 6단원 들어가야 돼요, 얘들아. 6단원. 못 찾았나요? 6단원. 거의 5단원이었어. 맨 처음에 넘기면 그 다음 단원이에요. 6단원. 그 다음에.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2개. 필수예제 1번.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함수가 교점이 2개래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만 되는 거야? 2개만 되는 거죠. 따라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 방정식으로. 즉, 이 둘이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풀게요. 그럼 이제 같다고 놓고 푸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했죠? 미지수를 어떻게 해라? 오른쪽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뭐 해라? 나머지는 왼쪽으로 넘겨라. 요거는 꼭 해야 되는 작업이다. 그러면 왼쪽으로 다 넘기면 x세제곱은 그 다음에 넘기면 플러스 2분의 3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죠. 그게 마이너스 k랑 같다 하고 풀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인데, 자, 이게 이제 2분의가 들어있어서 나는 좀 별로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양변에 2를 곱해서 풀어도 돼. 근데 어차피 미분에서 2가 약분이 돼야 한대요. 어차피 약분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좋아요, 얘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치환해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 fx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라고 써야 돼요? 쟤네 안 나와 있으니까 fg 나와 있으니까 h로 써야죠. hx라고 얘를 치환하자. 그래서 여기를 hx, 여기를 y로 두고 풀자. 맞나요? 우리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때 hx를 한번 쓰고 나서 푼다고 했죠. hx는 왜냐면 계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체크하고 간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뭐 한다? 미분한다. 그럼 h'x는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니까 3으로 묶으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해서 x 1, 2에서 마이너스 여기 오니까 3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는 0이다. 왜 h'x가 0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1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맞나요? 그러면 1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h'x 그리면 어떻게 돼요? h'x 얘는 몇 차 함수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y는 h'x 그리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겠죠. 이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도함수의 부호 확인해 준 다음에 쭉 내리고 쭉 내려서 여기가 이제 교점이 돼야 되죠.
네.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 감소 증가인데요. 자, 이거를 자, 여러분들 그릴 때 이제 앞으로 이거 꼭 해주세요. 그 3차 함수 비율 관계 있죠. 그때 비율 관계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이 비율 관계 맞춰서 그려주시고요. 비율 관계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일단 여기서 접선을 살짝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보세요. 접선을 살짝 그리고 접선을 살짝 그리면 여기서 이게 2대 1 그리고 여기가 1대 2 정도 되게 그려야 돼요. 실제로 그릴 때. 그 정도에 맞춰서 그리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 빨간색을 꼭 그리진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1대 2 정도, 2대 1 정도로 맞춰서 그려야 실제로 문제가 정확하게 풀립니다. 건이 정신 차리고 1대 2 정도로 맞춰서 그려주세요. 이 정도로.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그러면 교점이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되죠? 그러면 딱 이 빨간색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얘는 무엇이에요? y는? 몇을 넣은 거야? 얘가 h, x죠? y는? 이거 꼭 써주시고요. 몇 넣어야 돼? 마이너스 2 넣어야겠죠? 그래서 y는 h-2.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몇이죠? y는 1 넣었으니까 h1이겠죠. 여기까지 맞니? 그러면 h1, h-2예요. 근데 그거를 뭐랑 똑같다고 둬야 되니? y는 마이너스 k랑 똑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k랑 같아야 되니까 얘 계산해서 그게 마이너스 k랑 같다 라고 하고 풀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2 넣으면 몇이에요? 여기다 구할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6이 아니죠.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9니까 얘는 3하고 마이너스 2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h1은 1을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8인가 25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25. 그러면 얘가 이제 몇이고?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25예요. 근데 이게 뭐랑 같다? 둘 다 K랑 같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마이너스 K랑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K랑도 같고 얘도 마이너스 K랑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K는 뭐 아니면 뭐고?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25야. 그러면 K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아니면 2분의 25죠. 따라서 정답이 뭐가 된다? K 값은 마이너스 1과 2분의 25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방정식 fx는 gx라고 돼 있어요. 자, fx는 gx 돼 있는데 아까 우리 1-1번은 어떻게 풀었었어요? 아까? 1-1번? 두 함수가 서로 같다고 해서 뭐 했어? 두 함수가 서로 같다고 해서 fx, gx 같다고 놨죠. 그러니까 사실상 식이 똑같은 식이에요. 오케이? 이게 fx랑 gx랑 같은 거니까. 이 식이. 그러니까 두 번째 식도 이렇게 풀어나가면 결국 식은 똑같은 상황일 거야. 그러니까 식은 똑같은 상황에서 뭐 하래요? 한 개 음의 식은 두 개 양의 식은 만나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fx, gx 같은 게 뭐랑 같다? 요거랑 똑같다고 해주시고 어쨌든 푸는 방법은 뭐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가요. 오케이? 1-1번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 상태에서 그래프만 추가로 그려서 풀을 거야. 따라서 그래프만 추가로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y는 h'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1이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기가 그려지는 게 요 정도 맞춰서 그려지겠죠? y는 hx.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2랑 1을 써주시고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봅시다. 한 개의 음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에요. 자, 또 뭐 나왔어요? 음의 실근, 양의 실근 나왔어요. 자, 근이 나오면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돼? 근은 뭐랑 똑같아요? 근 뭐랑 똑같아요? 알파벳 뭐랑 똑같아? 근이 뭐랑 똑같아요? 몰라요? x랑 똑같죠? 근의 공식 x는이잖아. 근은 항상 x예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이 뭐라고요? x야 x. 근은 x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음의 실근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0보다 작겠죠. 얘는 양의 실근이니까 x의 0보다 크겠죠. 이 문제 오랜만에 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민성 어떻게 풀어야 돼요? 뭐를 그려야 돼? 여기다가? 그렇지. x는 0을 기준으로 두고 푸는 거야. 그래서 x는 0을 그린다. 요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y축 그리는 거죠, 결국. y축인 거죠. y축, x는 0 그리는 거. 그렇게 해서 양근이 있는지 음근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그럼 x는 0은 마이너스 2랑 1은 결국 0이 1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에다가 그려줘야죠. 3등분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릴 때 여기 딱 그었잖아요. 이거 그렸을 때 이 높이랑 차이가 나게끔 그려야 됩니다. 여기 잘 보이려면. 요게 가끔 그리다 보면 약간 뭉툭하게 그리게 돼서 이렇게 잘랐는데 내가 어떻게 자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이게끔 여러분들이 이 차이가 나게끔 그려야 돼요. 그래서 함수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필요한 게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로 딱 그리면 실제로 잘랐을 때도 이 차이가 좀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음의 실근과 양의 실근인데 음의 실근이 몇 개? 한 개. 양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래요. 달라야 돼요. 그러면 양의 실근이 두 개니까 우리는 어디에 그어야 돼요? 여기보다 위에 그어야 되니 아래에 그어야 되니? 아래에 그어야 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렸을 때. 그래야 좀 잘 보이니까. 그래서 요건 아래에다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놔야겠죠. 그래야 여기가 무슨 근이고 음수인 근이고 여기가 두 근이 있는데 여기가 양수인 근 하나 여기가 양수인 근 하나겠죠. 어떤 거요? 요거를 마이너스 2랑 1이지. 맞아요? 그러면 수치가 마이너스 2,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하면 3등분이잖아. 요 정도로 해서 2대1 정도로 대략 그리면 돼요. 요 정도 맞춰서.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그려야 되겠어요? 0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그려야겠죠. 이렇게 함수가 함수가 요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그어서 요쪽에 무슨 분, 요쪽에 무슨 분 이렇게 봐야겠지. 만약에 바깥에 있으면. 이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이거 이해됐어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둘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얘는 어디보다는 높아야 돼? 어디 기준보다는? 요 기준보다는 높아야 돼요. 괜찮아요? 요 극소값보다는. 그리고 어디보다는 낮아야 돼요? 이 0 넣은 값, 여기보다는 낮아야 돼요. 여기 따라왔어요? 그래서 요 1 넣은 값보다는, 그러니까 y는 h1이죠. h1보다는 높고 y는 h0보다는 낮아야 된다. 근데 그게 여전히 뭐랑? y는 k랑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 y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라고 써야 돼요. k가 아니라. 이건 조심해야 되죠. 여기까지 왔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k가 얘네 둘 사이에 있으니까 h0과 h1은 어떻게 보여? 저기다 넣어서 구하면 되죠? 그쵸? 요 사이에 그어주면 된다.
여기까지 그을게요. 왜냐면 양근, 음근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인사. 이거는 근이 어떻게 있는 거야? 양근, 음근으로 얘기하면? 요 빨간색 줄. 음근이 몇 개? 음의 근. 음의 실근. 몇 개? 양의 실근은 몇 개? 2개인데? 그치. 서로 같은 주식을 하면 돼요. 다르니까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음근이 하나, 양근이 하나, 하나는 0인 거야. 이해됐어? 그렇게 인지하면 돼.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H형은 몇이야? H1은 아까 구했나? H1을 구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25였죠? 마이너스 2분의 25고요. H0은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9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 9보다 크고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고요. K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자리 바꾸면서 부동반응도 바꾸면 되죠. 미안해요. 이거 반대죠, 쏘리.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크고 마이너스 9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9보다 크고 2분의 25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됐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럼 끝났죠? 그럼 정수의 개수는 몇 개? 몇 개? 바로 셀 수 있어요? 10, 11, 12죠? 이게 12점 몇이니까? 12.5니까. 따라서 A가 10, 11, 10이니까 몇 개? 3개가 정답이 된다. 넘어갈게요. 건이야 적고 있니? 0일 때도 0이 하나 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9? 여기 포함이지 않냐? 그러니까 봐봐요. 이 빨간색은 어떤 상황이냐면 음근이 하나가 있고 0이 하나가 있고 양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음의 실근이 하나 있어야 되고 양의 실근이 2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양이어서. 그래서 얘는 0이어서 양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같으니까 안 되는 거라서 요 사이에만 있으면 양수 2개 나와. 오케이? 또 헷갈린 거 있어요?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가 보면 여러분들, 근데 미리 얘기할게요. 오늘 테마 하는 거는 그 개념서에서 했던 거랑 별로 안 달라요. 그러니까 방부등식은 이 정도 난이도가 그냥 보통이. 거기서 더 크게 안 올라가니까 방부등식은 그래도 좀 할만하죠. 더 어렵게 안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난이도가. 근데 이제 정적분 쪽은 좀 올라가긴 하는데 거기는 정적분 활용 말고 정적분 쪽. 거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서 정적분 활용도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쪽은 좀 잘 들어주시긴 해야 돼요. 거기 조금 어려워서. 자, 갈게요. 대신 좀 시간 줄일 수 있는 스킬도 좀 많이 알려줄 거니까 그때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자, 미지수 알아서 넘어가 있죠? 뭐 하면 돼요? 각각을 뭘로 둔다? fx랑 y로 둔다. 자, 그러면 얘는 fx를 다시 한번 쓰고 뭐 한다? 미분할 수 있죠. 하고 미분하면 돼요. f'x는 하고 써줍시다. 그럼 이제 4x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4x 제곱 마이너스 8x. 자, 근데 가끔 이거 쌤 3차니까 이거 조리제법 해야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조리제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제법 하는 기준은 상수함도 있어야 돼. 상수함도 있을 때 하는 거고, 상수함 없으면 그냥 x를 묶으면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요 조리제법, 그러니까 상수함이 없는 3차함수는 x로 묶는다.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3차함수, 상수함이 없는 3차함수는 항이 없는 3차함수는 전략이 뭐다? x로 묶는다.
그러니까 x를 인수로 가지면 돼요. 뭐 t로 돼 있으면 t를 인수로 가지고. 그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죠. 플러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미분이 아니라 4x를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4x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인가요?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된 대로 풀어내자. 그러면 0과 1과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3차 함수를 그려주는데 최고차 함계수 양수예요. 플러스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린다? 오른쪽 위에서 끝나고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그리는데요. 이거를 그려주실 때 어떻게 그려야 돼요? 0과 1과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이쯤, 0은 이쯤, 1은 이쯤에서 좀 가까이 그려야 되죠. 해서 여기를 요 정도로 그리면 조금 다시 그릴게요. 네, 좀 정확하게 그린 게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 네, 이 정도로 그리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렸으면 이때 얘가 y는 f'x죠. f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근데 얘는 증가를 많이 하니 감소를 많이 하니 가운데 두 개가 증가를 많이 하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증가 많이 하게 그리면 돼요. 그럼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네, 이 정도로 그리시면 됩니다. 요게 y는 fx. 여전히 마이너스 2랑 0이랑 1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항상 어떻대요? 이 fx라는 친구가 뭐보다 크다 항상? y는 a보다 크대요. y는 a보다 크다. 그럼 y는 a는 어디 있어야 돼요? 얘 함수보다 밑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y는 a가 여기 있어요. fx가 항상 어떻게 했어요? a보다 크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y는 a가 결국 뭐보다 밑에 있어요? 뭐 나온 값보다 밑에 있어야 돼? fx의 무슨 값보다? 최소값보다. 그치? 그 개념 쓰는 거야. 최소값보다 얘가 밑에 있다. 그 개념 쓰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몇이에요? y는 f-2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대입해 주면 되죠. 그래서 f-2는 16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32 그리고 마이너스 16인가요? 해서 마이너스 3분의 32겠네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32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죠. 그럼 정수의 최대값은 얘는 마이너스 10점 몇몇이니까 몇이야? 10?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어줘야 되는데 앞에 제한된 범위가 있어 없어? 있죠? 제한된 범위가 있다. 이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프 판단. 자, 갑시다. 그럼 각각을 뭐로 잡고? 얘도 fx 잡고 y 잡아요. 똑같이 푸는 거예요. fx로 잡고 y로 잡고 푼다.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미안해요. 네, 그대로 써야죠. 쓰고 요걸 미분해야지. 그래서 f'x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죠.
여전히 0 만들어야 되니까 극대극소 구해야 되니까 3으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자. 따라서 3으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0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요거를 여러분들 그릴 때 조금 넓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넓게 그립시다. 그러니까 왜 넓게 그리냐면 이걸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랑 3이잖아요. 그러면 상관없네요. 미안. 상관없어요. 그냥 할게요. 얘가 지금 y는 f 프라임 x인데 얘가 마이너스 1과 3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서 그릴 건데 내려서 그리면 자 여러분들 이거 2대1 맞춰서 그리셔야 돼요. 2대1 정도로 딱 그리고 났을 때 2대1 정도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그렸을 때. 자 제가 그걸 왜 강조하는지 이 문제에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비율관계가 정말 필요한 문제야. 이 문제가. 잘 봐요. 자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맞아? 얘는 몇이에요? 3이죠. 자, 어디서부터 본대요? 이 함수를, y는 fx 이 함수를. 마이너스 2부터 보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그려야 되는데, 자, 얘는 몇 칸입니까? 차이가? 4칸이죠? 3부터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몇 칸이야? 한 칸이야. 그럼 굉장히 짧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은 한 칸이니까 살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게 이제 x는 마이너스인데 자, 잘 들으세요. 아까 비율관계 기억나요? 비율관계 이제 써먹어야 돼요. 어떻게 써먹냐? 자, 얘 몇 차이 나요? 몇 차이 나요? 4 차이 나는 거 보여? 맞아요? 그럼 얘 이렇게 그어서 4잖아? 여기가? 여기 몇이어야 돼요? 몇 차이 나야 돼? 2 차이 나야 되죠. 왜? 몇 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자, 이걸 왜 사용한다? 얘가 확실하게 몇인 거야? 얘가 확실하게 마이너스 3인 거야. 이거를 구해놓으면 마이너스 2가 얘 딱 가운데 있다는 거야. 이걸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 이거 그러면 뭐가 좋은데요? 실제 함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기는 살짝 긋고 여기를 이제 진하게 보셔야 돼요. 진하게. 여기를 이제 진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이제 진하게 칠해야 되죠. 이 부분을 보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 최소값이 얘보다 확실하게 낮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극대값이 왼쪽 끝값보다 확실하게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율관계는 무조건 아시는 게 좋아요. 최대 최소 문제 아니면 방부등식 문제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쓰는지 알았니?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마이너스 4부터야. 오케이? 마이너스 4부터면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가 최소야? 아니면 얘를 넣었을 때가 최소야? 극소가 최소야? 아니면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가 최소야? 마이너스 4부터면? 그치? 3일 때가 최소야?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부터야 만약에. 그럼 마이너스 4가 어디쯤 있어? 이쯤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최소는 여기에요, 여기에요? 마이너스 4가 최소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비율관계 상관이 있냐고? 마이너스 3이 정확히 여긴 건 아니까. 이거를 그래도 응. 중간에 감소한다는 걸 알아요. 어떤 거 감소한다는 거? 어쨌든 그치, 감소한다는 거 알지. 근데 내가 만약에 비율관계 안 했어. 비율관계 안 했어. 근데 너네가 이제 대충 너네 3차원수 대충 그리 막 이렇게 그리잖아. 대충이 아닌데 이거는. 좀 막 이렇게 막 그릴 때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지금 뭐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몇이야? 3이야. 근데 마이너스 2네? 하고 니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낮은지 3이 낮은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니까? 비율관계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너네가 또 찾아야 돼. 마이너스 2를 넣어보고 3 넣어보고 찾아야 돼. 안 귀찮아? 이거 귀찮은 거야. 오히려 작업이. 오케이? 그래 놓고 어디가 낮은지 판단한 다음에 또 얘보다 크다를 해야 돼. 근데 이걸 알잖아? 그럼 확실하게 위에 있으니까 그냥 얘랑만 비교해도 되는 거라고. 이 y는 k. 최소값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되게 커요. 생각보다 시간적 그 손실도 되게 크고. 맞아요? 시간적 그 여유가 엄청 달라지니까. 특히 지금은 2학년 2학기는 시간 엄청 잘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적분 오래 걸려요. 특히 이런 문제 있잖아. 기억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 정도 돼 있는 거 막 이렇게 넓이 가는 거 있잖아. 맞아요? 3차함수 가지고 이건 넓이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엄청 까다롭거나 그래서 아니면 막 절대값 함수 막 이런 거 있잖아. 절대값 함수 막 이렇게 꺾어놓고 막 여러 데 구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라서 여기 따로 구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 것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야 돼. 그래서 비율 관계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비율 관계를 가져갔을 때 확실하게 어디가 더 낮아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가 낮아? 3을 넣었을 때가 낮아? 3을 넣었을 때가 더 낮은 거야. 따라서 이 함수 fx 뭐라고 써야 돼요 지금? x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얘는 뭐보다 지금 커야 된다? y는 k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y는 k가 어디 있어야 돼요? 요런 데 있어야겠죠. 여기부터 봤을 때 이렇게 있어야겠죠. 여기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몇이랑 비교하자? 3 넣은 거랑 비교하자. y는 f3. 3 넣으면 몇이고? 뭐 이런 계산은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요런 그 369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3 넣으면 27로 사라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27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보다 어떻다?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커야 되는 거죠. 따라서 k 값의 범인가요? 그럼 요게 정답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3-2번 갈게요. 자,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을 하도록 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차함수 정확하게 그리면 잘 보이는 거야. 자, 얘도 왼쪽을 뭐로 두고? fx로 두고 이 전체를 fx로 두고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x 나와 있고 제한된 범위 있을 때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인데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기 때문에 요거는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요? 2, 3 하고 되나? 잠깐만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안 된 것 같은데? 그쵸?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라? 판별식의 근해 공식이야.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라? 판별식 해야 되죠? 오케이? 바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 그럼 판별식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0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얘 제곱하면은 D는 9 빼기 24잖아요. 아니죠. 4 곱하기 24, 96이겠네요. 4 곱하기 24니까 96이다. 그래서 어쨌든 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된다? 요거 허근이다. 그러니까 얘는 0했을 때 허근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이차 함수가 떠 있겠죠? 허근이니까. 그래서 떠 있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 떠 있는 친구는 어떻게 된다? y는 f'x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그냥 플러스인 거죠. 계속 증가하는 거. 그래서 요 가운데 이제 대칭축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그냥 증가만 하게끔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돼요. 요게 y는 fx 3차원식. 그래서 f'x가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나오도록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x는 몇부터? 1부터라고 돼 있어요. 자, x는 1에서 잘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대칭축 어딘지 모르니까 대칭축 한 번만 확인할 거야. 물론 그냥 잘라도 되는데 확인 한번 합시다. 자, 대칭축 어떻게 돼요?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잖아요. 공식이. 알고 있죠?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 곱하기 6분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니까 4분의 1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이고 x는 1이 이쯤 있는 거죠. 그래서 1부터 포함이니까 어떻게 생겼다 얘는 1 포함해서 이렇게 생긴 아입니다.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은 fx범위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거 그릴 때 이거 좀 연하게 그리셔야 돼요. 이거 그릴 때 여러분들 실제로 이 정도의 느낌으로 그려야 돼요. 그릴 때는 여기만 딱 진하게 칠해놓고, 그러니까 함수 풀 때 만약에 범위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연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잘라서 여기만 이제 진하게 그려놓으시면 구분이 좀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부터니까 이 친구가 어떠면 돼요? y는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y는 a보다. 그러니까 y는 a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자, 이제 생각하는 거야. y는 a가 지금 이렇게 있을 거야. 이게 y는 a겠죠? 요 가로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1부터 정의됐으니까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소값인 1을 넣었을 때 값 y는 f1보다 a가 더 어때야 될까?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얘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얘는? x가 1부터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같아도 되는 거야? 안 같아야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돼요? 같아도 되는 거 보여?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1 넣으면 몇이야? 7에서 2분의 3 빼니까 2분의 11이겠죠? 따라서 a의 범위가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요? 그래서 이거 구분 잘해야 되는 게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기가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가 됐어요. 크다가 됐어요. 그럼 쟤는 는이 들어가 안 들어가? 크다가 되면 는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얘는 는이 들어가죠. 왜냐면 같이 있어도 미안해. 그쵸, 쏘리. 맞아요. 네. 안 들어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도 크다가 돼 있어요.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크다 돼 있으면? 여기 뚫려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뚫려 있으니까 같이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크다가 맞죠? 그래서 이때는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만 크다면? 이렇게 돼 있는데 크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뭐 같은 것도 문제 없겠죠. 그래서 얘도 는이 되는 거예요. 쟤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A가 여기 된다. 네. 자, 속도와 가속도는 다시 한 번만 좀 체크를 하면 일단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래요. 그래서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수직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점 P가 이제 움직이는 속도와 가속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점 P가 수직선 위를 어떻게 하는데 움직일 때 점 P가 움직여. 그때 시각 T에서의 위치 X는 시각 T에서 위치 X는 어떤 이 함수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데, 그래서 FT가 뭐가 된다? X가 된다. 그래서 이 X를 이제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뭐라고 한다? 위치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몇 초일 때, 뭐 3초일 때 위치, 4초일 때 위치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X3이
몇이다. x4가 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부분을 t로 둬야 돼요. 그래서 x라고 나와 있어. 식은 우리가 x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x 대신에 뭐라고 써라? xt로 바꿔서 쓰자. 그래야 여러분들 풀기 편하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한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때 평균 속도, 요거는 어차피 속도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거야. 순간 속도를. 오케이? 그래서 평균 속도는 뭐냐면, 간단하게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위치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위치 그래프인데, x, 그 다음에 t예요. 만약에 이렇게 위치 그래프가 있으면, 0에서 출발하는, 그때 내가 여기가 이제 만약에 t야. 그럼 이거는 당연히 x 값이 되겠죠? 그쵸? x 값. 근데 이 함수를 내가 아까 뭐라고 두기로 했어요? x는 ft라고 두기로 했기 때문에 t를 넣었을 때가 이제 f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 t만큼 x 증가량만큼 증가를 하면 t 플러스 델타 t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ft 플러스 델타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 x 증가량은 뭐가 되고? 델타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y 증가량은 ft 플러스 델타 t에서 ft를 빼는 거야.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뭐인 거죠? 얘가 x 증가량, y 증가량인데, 자, x 증가는 뭐가 증가한 거야? 이거 t는 시각이 증가한 거지. 시간이. 오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가 변한 거야? 위치가 변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거는 결국 거속시에 의해서, 거속시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거리분의 시간, 이걸 이용해서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 변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따라서 이거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니까 이 기울기의 속도가 된 거야. 속도.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평균적인 속도. 우리가 평균 변화를 구하듯이 구하잖아요. 평균 변화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요게. 요 기울기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초가 지났는데 얘가 6만큼 갔다. 그러면 얘는 평균 속도가 2가 되는 거야. 평균 속도가 3분의 2니까, 3분의 6이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진 않고, 실제로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속도 찍는 거 있죠? 그런 거를 했을 때는 그 순간에 찍는 거야. 그 순간에 찍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결국 얘가 가까이 와야죠. 어디에 가까이 와요? 얘가 이렇게 이 점이 이쪽에 가까이 오면서 이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지면 결국 이 기울기는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와도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얘가 무슨 속도다? 순간 속도가 된다. 따라서 순간 속도는 순간을 생략하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속도예요. 그 속도는 뭐가 된다? 시각터에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래요. 순간 변화. 그래서 미분계수 얘기하는 거예요. 미분계수. 따라서 얘는 t를 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f't가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순간 속도. 그래서 f't가 뭐다? 순간 속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결국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 거야? 속도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위치 그래프인데 그걸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속도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내가 3에서 물어봤으면 이거는 뭐가 된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3초 지났을 때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그냥 뭐 V3이 되겠죠?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거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속도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속력이라고 돼 있죠. 자, 속력은 뭐라고요? 뭐의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따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요거 얘기하기 전에 속력은 그러면 0보다 어때요? 항상? 절대값이니까. 속력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절대값이니까. 요거는 항상입니다. 속력이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가속도는 뭐가 된다? 속도를 미분한 거다. 그 정도로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속도를 미분한 거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이것만 기억해도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일단 위치를 xt라고 하면 미분은 뭐가 되고? 속도. 속도는 vt.
그걸 미분하면 가속도 AT가 된다.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실제로 문제에서 뭐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x면 x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 d dt 하면 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d dt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러면 가속도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ft라고 위치를 잡으면 미분하면 속도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얘 중요시하고 요거,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 녀석들 확실하게 익혀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V가 0보다 크다. 속도가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무슨 방향? 양의 방향 간다고 했죠. 맞아요? 속도가 0보다 크면 양의 방향 간다. 그 다음에 속도가 0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 간다. 근데 그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미분했을 때 0보다 커요. 내가 미분했을 때 0보다 커. 이런 거 있어. 이게 F'X인데 미분했을 때 여기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맞아요? 근데 미분한 게 결국 어떤 함수야? 뭐를 미분한 게? 위치를 미분한 게. 이게 위치. 그러니까 fx라고 치면 얘가 위치라고 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미분한 거니까 속도가 되겠죠. 따라서 속도가 0보다 크면 위치는 증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F'X랑 X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속도랑 위치인데 F'X가 0보다 크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F'X 얘가 0보다 크면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제는 속도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위치 그래프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가 위치고 여기가 시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가면서 위치가 증가하는 걸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왜냐면 위치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라고 했잖아. 요게 위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얘는 위치가 증가한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를 뭐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베타까지 위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위치가 어떻게 해요? 감소해요. 여기 알파라 해볼게요. 여기가 알파. 그러면 알파까지 다시 감소하는 거예요. 위치가. 감소. 왜? 속도가 0보다 작으니까.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속도가 다시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속도가 0보다 크니까 알파부터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증가한다. 그래서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일 때. 얘일 때. 여기선 속도가 어떻게 돼? 속도가 몇이에요? 0이죠? 그러면 미분한 게 0이면 어떻게 됐어요? 접선교육이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교육이 0이면 그건 속도가 0인 겁니다. 따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접선교육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 증가하다가 감소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속도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야? 부호 변화가 있는 거고, 즉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베타 쪽으로 가다가 다시 꺾였어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갔어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갔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서 운동 방향 바뀐다. 따라서 V가 0이고 V의 부호 변화가 있으면 V가 0이고 V의 부호 변화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운동 방향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V 그래프에서는 여기서 운동 방향 바뀌고 여기서 운동 방향 바뀐다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운동 방향 바뀐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 바뀌는 건 V가 0이면서 속도가 0이면서 부호 변화 있으면 되는데 정지는 뭐라고 했어요? 속도가 0이면서 부호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정지는 속도가 0이면서 부호 변화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0이면서 부호 변화 없다. 여긴 없죠? 이런 경우지.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속도가 0이면서 부호 변화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없는 거죠. 따라서 증가하다가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러니까 얘는 갔다가 정지했다가 가는 거야. 갔다가 정지했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A가 나왔어요. 이제 얘는 뭐예요? 가속도예요. 자, 가속도는 뭘 미분한 거야?
속도를 미분한 거죠.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냐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속도가 증가한대. 가속도가 어떻게 되면 돼요? 0보다 크면 돼요. 왜? 미분한 게 원래 게 증가하면 미분한 게 0보다 크겠죠. 원래 게 증가하면 미분한 게 0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원래 게 감소하면 속도가 감소하면 미분한 게 가속도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겠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죠. 속도가 얘가 지금 일정해. 속도가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하고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러면 속도가 VT가 그대로 있는 거야. 얘는 아까 너가 요거 얘기한 거죠. VT가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속도가 일정이니까 가속도가 0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접선의 길이가 0이니까 가속도가 0인 거야.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상황은 가속도가 0이라고. 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을 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를 어떻게 된다? 시각 t에서의 길이 l의 부피율은 어떻게 변한다? 변화율은 항상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뭐였죠? 미분계수였죠. 따라서 미분해서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l을 미분하면 뭐가 되고 l을 미분하면 d dt 써서 dl d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t가 3일 때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면 요거 l을 미분한 다음에 dl dt 쓴 다음 뭐 한다? 거기다 3 넣으면 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넓이도 부피도 SV 해서 ds dt, dv dt만 기억하면 돼요. 문제 풀게요. 자, 그 다음에 필수 4번 갑시다. 그 속도 그래프 잠깐만 줄래? 그거 받았던 거니 아니면 내가 줬나? 잠깐만 좀 풀면 돼. 아, 맞구나. 오케이. 자, 갈게요. 수직선 위를 필수에서 4번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이거래요. 자, 일단 미지수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그러면 식이 2개 필요하겠죠. 자, 근데 T가 1일 때 속도는 6. 자, T가 1일 때 속도는 6. 자,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V1이 몇이다? 6이다. 그냥 요 위에다 쓸게요, 그냥. V1이 6이다. 그 다음에 T가 2일 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3. 얘는 뭐가 돼요? A2가 마이너스 3이죠. 자, 이때 물어보는 건 뭐래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래요. 자, 일단 위에부터 봅시다. 문자가 몇 개요? 2개요. 식이 몇 개요? 2개요. A, B 나왔나?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한 다음에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가 나왔어. XT죠, 이거는. XT라고 써주시고요. XT가 나온 거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어떻게 구해? 속도가 몇이면서? 0이죠. 그러면서 부호변화가 있어, 없어? 있으면 되죠. 따라서 이거 미분한 다음 뭐 하면 돼? 능력에서 부호변화 있는 점을 찾으면 끝이야. 대신 조심해야 될 건 어떻게 된다? 속도, 가속도, 위치 이쪽에서는 t가 항상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항상, 그러니까 안 주어져 있어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구합시다. 그럼 실제로 이제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죠. 갈게요. 자, xt를 뭐 하면? 미분하면 그냥 vt 바로 갈게요. vt는 뭐가 돼요? 3t제곱 플러스 2at 마이너스 b죠. 그 다음에 at 한 번 더 미분하면 6t 플러스 2a죠. 따라서 v 몇은? v1은 뭐가 된다? 3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요? 번역 쓰고 있니? 네, 쓰세요. 자, 그 다음에 AT는 몇 넣어야 돼요, 이제? 여기는 2 넣어야 되죠, 2? 2일 때 가속도니까. 그럼 2 넣어서 몇이 돼? 12 플러스 2A라서 네, 얘가 된다. 근데 V1이 몇이고? 6이고 A2가 마이너스 3이다 해서 요 연립하면 답 나오겠죠. 밑에 거 구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5인 것 같고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15를 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넘어가면 1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8이네.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체는 어떻게 된다? VT가 0이면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요 VT를 구한 다음에 자, A, B를 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3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8. 그러면 이제 3으로 묶고 나면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VT가 얘예요. 그럼 VT가 이제 0이 되는 순간을 구하면 되는데 그건 2랑 3이겠죠. 따라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확인하려고 하는데 얘는 VT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VT 2랑 3인데 그거는 T가 0보다 T가 이제 2 아니면 3이죠. 2, 5할 3인데 이거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그 시각이 2랑 3이 되니까 부호 변화 있는 거 문제 없죠. 따라서 2랑 3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이 부호 변화를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부호 변화가 없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물어볼게요. 자, 만약에 VT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예요. 그러면 1은 운동 방향 바꾼다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아니죠. 이거는 뭐야? 정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냥 5번. 자, 이제는 위로 쏘아 올렸을 때요. 자, 위로 쏘아 올렸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썼어요? 위로 쏘아 올렸을 때 몇 차 함수 나온다 했어? 무조건 몇 차 함수 나온다? 위로 쏘아 올리면. 격차 안 나나요? 이거 몇 차 함수 나온다 했어? 위로 쏘아 올리면? 되지.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가는 거잖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갈 거야. 그럼 몇 차 함수 모양이야? 이거? 2차 함수지?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몇이야? 얘가 최대값이 있어 없어?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이 있는 거잖아. 그럼 2차 함수가 최대값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겠죠? 왜냐면 최대값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 모양은 무조건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거라고. 근데 지면의 높이가 몇에서 출발한대? 35에서 출발한대.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는, 그러니까 이 h 이거 함수 있죠?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생겼을 거다? 확실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 되고 35가 되는 요 ht가 뭐가 된다? 여기 t를 적어서 쓴 거예요. 35 플러스 2at 마이너스 5t제곱. 이 정도만 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안 그래도 풀 수 있는데 그리면 더 잘 보인다. 그리면.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야? t하고 여기가 ht겠죠. 여기 위치 그래프겠죠, 위치. 그러니까 높이랑 위치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 높이는 위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안 봤어. 그냥 2차 함수로 안 봤어.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자, 지면에서 높이 35는 무슨 뜻이야? 자, 봐요. 지면에서 높이에서 던졌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민선아? 그치. 근데 h니까 그치, h형은 35 하면 돼요. x형은 35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2a의 속도래. 오케이? 속도가 2a잖아.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이 지면에 수직하게 쏘아 올린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속도가 2a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건물 옥상에서 딱 2a m 속도로 딱 올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0에서의 속도를 얘기한 거야. 0에서의 속도. 그러니까 딱 시작했을 때 속도. 근데 어쨌든 이건 당연히 2a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 ht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vt가 2a
빼기 10t잖아요. 그러니까 0 넣으면 2a가 맞으니까 사실 이건 사실 안 해도 풀리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힌트가 될 수 있으니 한번 확인만 한 거예요. 근데 미리 얘기할게요. 얘네 둘은 그냥 나온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그냥 보통 힌트를 안 주고 그냥 여기서 그냥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이건 지금 0 넣어봤자 의미 없고 지금 0 넣어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뭔가 풀다가 안 나와. 그럼 여기를 다시 보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 자, 이제 문제 봐요. 자, 3초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 밑줄. 자, 최고 높이에 도달. 얘들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건 이 상태죠? 맞아요? 그럼 위치가 최대가 된 거니까 이때 접선의 기울기 몇이 돼요? 0이 되죠. 그럼 속도가 몇인 거야? 0이 되죠.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그래서 속도 여기 3에서 뭐가 된다? V3이 0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이 이차함수 안 그려도 최고 높이의 도달만 보이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운동 방향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위로 갔다가 여기에서 운동방 바뀌겠죠. 아래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최고 높이의 도달은 운동 방향이 바뀔 때다. 따라서 V3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면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겠죠. 이건 속도의 부호 변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선 기울기 양수에다 음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부호 변화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옳은 거 고르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면 되냐? 이제 3초 후 V3이 0이잖아. 그럼 V3이 0으로 먼저 풀어주는 거야. 그럼 이거를 풀어주면 얘는 V3이 뭐가 돼요? 2A 빼기 30이 0이 되니 A는 15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이 맞는 거겠죠. 자, 그러면 A가 1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HX랑 HT랑 VT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럼 HT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5니까 35 플러스 30T 마이너스 5T제곱이죠. 네,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VT는 뭐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밑에 적을게요. VT는 여기다가 15를 넣으니까 30 마이너스 10T 얘가 되겠죠. 자, 이제 풉시다. 5초 후의 물체의 높이는 뭐예요? 얘는 H 몇이라 써야 돼? 5라고 써야겠죠. 그게 처음 던졌을 때 높이는 처음이 T가 몇일 때요? 0일 때니까 H 0이겠죠. 그러니까 H0과 H5가 같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차함수를 안 그렸으면 그냥 넣어보면 돼요. 근데 이차함수 그렸다면 더 쉽죠. 왜? 0 넣었을 때랑 5 넣었을 때는 같을 수가 없죠. 몇 넣었을 때 같아? 6 넣었을 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 넣었을 때는 같을 수가 없구나. 여기가 H5고 여기가 H0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구나. H6이 같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고치려면 요거를 6초로 바꿔주면 좋겠죠. 그러면 맞는 거죠. 어쨌든 틀린 거다.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최고 높이는 70이다. 최고 높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뭐라고 쓰면 돼? 연아, 뭐라고 쓰면 돼요? H3, 그쵸? 그래서 3 넣어보면 돼요. 그래서 3을 여기다 넣어보자. 그래서 H3은 뭐가 됩니까? 3 넣으면 여기는 이제 90 되죠? 90이 되고 얘는 3 넣으면 45 되나요? 그래서 80 되는 것 같네요. 70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80이죠? 그러니까 80이다. 그 다음에 물체는 7초 후에 지면에 떨어진다. 자, 지면에 떨어진다 밑줄. 얘는 뭐가 0인 거야? 지면이니까? 그치. 높이가 0인 거죠. 그러니까 높이가 0. 즉
뭐 위치가 0이라고 해도 되고 높이가 0인 거야. 뭐 위치 0 하셔도 되고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푼다? ht가 0이라고 하고 풀어야 돼. 해서 리을은 여기다 쓸게요. 리을은 ht가 0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ht를 구해야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0이 된다 하고 풀면 35 플러스 3 네, ht 다 쓰고 할게요. 35, 30t, 마이너스 5t 제곱 얘가 0이 된다 쓰면 마이너스 5로 묶으면 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이에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5에 t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t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얘는 몇하고 몇에서 마이너스 1과 7에서 0이 되는구나. 그러면 t는 마이너스가 아니면 7인데 t는 항상 0보다 어때요? 그거나 같죠? 근데 지면에 떨어질 때니까 0을 포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면에 떨어지면 t는 0을 포함 안 되죠. 왜냐면 던졌을 때 지면에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7초가 맞죠. 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자, 이건 뭐라고 써야 돼? 민상아 뭐라고 써야 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일단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몇이야? t가? 그 7이죠. 그러면 그때 속도는? 그렇지, v7을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7을 어디에 넣으면 여기 vt 아까 여기다 쓸게요. 다시 30-10t였으니까 v7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0이 된다. 왜냐면 여기 이제 7 넣으니까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비읍. 물체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하다. 일단 가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물체 가속도? 얘는 vt를 한 번 더 미분해야죠. 그럼 vt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at가 되죠. at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t에 상관없이 항상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한 거예요. 그 일정한 건 뭐냐? t에 관계없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에 관계없이. 얘는 왜 t에 관계없어? t가 몇이든 항상 마이너스 10이니까 해서 맞는 거죠.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 비읍이 맞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찾아보는 건데, 자, 6번은 천천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t초의 위치 그래프가 있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거를 고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같이 한번 판단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갈게요. 일단 이 상황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좀 작나요, 이거? 좀 작죠? 이 정도면 보이니, 얘들아? 보이니? 좀 작나? 3, 6이죠. 0, 1, 2, 3, 4에서 바닥이고 5, 6이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XT다. 그럼 위치 그래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미분 파트야, 적분 파트야? 위치 나오면 미분 파트예요. 속도 나오면 적분 파트로 시작할게요. 자, 갑시다. 자, 한번 같이 해보자. 자, 기억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생각해보세요. 기억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체가 출발하고 나서 6초 동안 출발한 위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2초이다. 자, 이거 보는 방법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위치 볼 때? 여기가 위치,
여기가 위치 그래프라고 했죠.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거라 했지. 그러면 이 친구를 보는데 얘는 어떻게 보는 게 좋다고 했어요? 요거 볼 때. 자, 천천히 해석해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돼요? 처음에 0에서 시작을 했죠, 위치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어요.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딱 2초 될 때, 다시 3초 올 때 여기 왔다가, 그러니까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치로 따지면 이걸 다시 가로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0에서 출발해서 이 2를 넣은 값이 써있나요, 이거? 안 써있죠? 아, 2로 써있어? 아, 그래? 여기가 2로 써있고 여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2로 처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시 마이너스 1로 오는 거죠. 했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몇 초야? 2초가 될 때 2로 왔고 그 다음에 4초가 될 때, 3초가 될 때 다시 0으로 왔다가 4초 될 때 마이너스 1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쭉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갑시다. 자, 기억은 가장 멀리 떨어질 때가 몇 초야? 그러면? 2초가 맞나요? 6초 동안 봤을 때? 6초가 언제야?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갔을 때, 이때가 6초죠? 0 됐을 때가. 그러면 2초가 가장 멀리 떨어진 게 맞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 출발한 위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가 6초 동안이 아니고 전체 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는 가장 멀리 떨어질 때가 없는 거죠. 왜냐면 쭉 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0초에서 6초까지만 보기 때문에 이때 높이 차만 계산하면 돼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더 높은 거죠. 따라서 2초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말해요. 따랐어요? 두 번째, 출발한 후 운동 방향 2번 바꾼다. 2번 바꾸면 맞나요? 자, 이쪽이 오른쪽 왼쪽이죠. 자, 오른쪽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가는 거죠. 그러면 운동 방향 몇 번 바꿔요? 2번 바꾸죠. 자, 이제 디귿 같은 걸 여러분들이 잘 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디귿이 뭐라고 돼 있죠? 2초, 4초일 때 속력이 가장 작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속력이 가장 작다. 자, 10초 드릴게요. 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잘 봐요. 속력이 뭐예요? 속도의 절대값이죠. 근데 절대값 상승이 0보다 어떻다고요? 크거나 같죠. 그러면 가장 작을 때는 0에 가까울 때가 가장 작겠죠. 그럼 언제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에 가장 가까울 때가? 그냥 이때 0 아니야? 그냥 이때 속력이 최소인 거야. 이때도 속력이 최소인 거야. 그럼 쌤, 이때는 뭔데요? 이거 접선 기울기 음수인데요? 맞아요. 속도는 음수야. 근데 속력은 절대값하니까 양수돼요. 오케이?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작을 때가 2초, 4초가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를 그러면 속도 그래프로 한번 다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긴 접선 기울기가 다 양수잖아. 그러다 0 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2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증가 플러스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인 거야. 그런 다음에 2에서 4까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바뀌었긴 한데 여러분들 위에 그리시려면 위에 그려도 돼요. 여기 위에. 근데 아마 자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고 다시 증가하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VT가 되고 얘가 XT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당연히 최소가 2, 4가 아니야. 근데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너무 높다. 네. 요게 속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값 VT. 그래서
얘가 속도. 이게 속력. 그러니까 속력의 최소는 언제? 2랑 4일 때가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물론 접선의 기울기만 확인해도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될 때가 가장 작겠죠. 0에 가까울 때가.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물체가 처음 출발할 때는 언제야? 0초일 때죠. 그때 반대 방향. 자, 처음 출발할 때 t가 0일 때와 반대 방향. 자, 그럼 t가 0일 때 v0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왜냐면 양의 방향 가니까. 양의 방향 가니까. 그럼 반대 방향은 뭐예요? vt가 무슨 수? 음수인 거 찾는 거야. 그럼 vt가 음수인 건 감수하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몇 초에서 몇 초? 2초에서 4초까지 마이너스죠, vt. 따라서 2초에서 4초는 얘들아 3초에 2초야? 그치? 요거는 못 세지 않죠? 2초에서 4초는 뭐가 된다? 당연히 네, 2초가 되겠죠. 근데 이걸로 안 봐도 되고 어떻게 봐도 된다? 그냥 위치 그래프에서 감소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잖아. 그때 2초에서 4초까지니까 그냥 2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물체가 출발하고 나서 2초 동안의 가속도는 자, 가속도가 나와버렸어요. 생각해봅시다. 지금 위치 그래프죠. 맞아요? 근데 위치 그래프에서 가속도 볼 수 있어요? 얘네? 못 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두 번 미분한 거 해석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거는 미적분에서 해서 여기서 하지 않아요. 물론 알면 풀 수 있긴 합니다. 미적분에서 뭘 배우냐면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커요. 그러면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야. 그리고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야.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알면 이거 아래로 볼록이네? 이거 위로 볼록이네? 그럼 가속도 0보다 작겠네? 간에 바로 보이긴 해요. 근데 이걸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리는 가속도는 뭘 미분한 거야? 속도를 미분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를 그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 구하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돼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0부터 2까지 어때요? 다? 접선의 기울기는 0부터 2까지 다 음수죠? 맞아요? 그래서 2까지는 계속 어떻게 되는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가속도 0보다 작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속도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얘가 지금 빨리 가요? 아니면 나중에 빨리 가요? 여기까지 갈 때? 지금 빨리 갔다가 나중에 천천히 가는 거지. 그럼 이거는 감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를 줄이는 거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되는 거야. 속도가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래서 감속하는 거라서 네, 음수라고 보셔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비율. 물체 속도가 가장 작을 때는 언제예요? 요 사이, 여기 어디쯤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 어디쯤 있는데 그때 A가 3부터 6 사이에 있냐고 해요. 자, 근데 이거는 네, 비읍은 일단 제가 알기로 여기가 제일 가파른, 이쯤이 제일 가파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림 보면? 여쯤이 가장 가파를 거예요. 그래서 3 이후에는 어차피 더 완만해져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가 이쯤이거든. 그래서 3 오른쪽에서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3보다 클 때 더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보다 클 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3부터 작아지는 거지 3보다 오른쪽에서는 작아질 수 없어요. 접선의 기울기 커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네,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갈게요. 7번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파트는 어때요? 지금 새로 배운 게 거의 없죠? 그냥 속력하고 가속도 그냥 추가한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난이도가 막 엄청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습만 잘 해주시면 돼요. 7번 갈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키가 1.8m인 학생이 키가 180인 학생이 높이가 4.5m 450cm의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몇초 3m의 속도로 자, 몇초 3m 속도 나오면 뭐 해야 돼요? t초일 때 얼만큼 갔다? 3tm만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t초에 3t만큼 간다. 3t만큼 갔다. 뭐 미터를 안 봐도 어쨌든 3t만큼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물음을 구하래요. 자, 그림자의 길이. 자,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 밑에 그림자의 끝이라 나와 있나요? 자, 그림자의 끝이 있고 그림자의 길이가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그림자의 길이만 나올 수도 있고 끝만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걸 그냥 x로 잡으면 되긴 해요. 자, 보세요. 그림자의 길이를 내가 x로 만약에 잡았어. 오케이? 그럼 그림자의 길이는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야. 1번이야, 2번이야? 어떤 거야? 그림자 길이는? 1번이죠. 왜냐면 그림자는 당연히 사람 앞에서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해주면 돼요? x라고 해주면 돼요. 자, 잘 들으세요. 근데 이 밑에 그림자의 끝 나와 있죠. 근데 그림자의 끝은 여러분들 어떻게 재라고 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가로등 밑부터 어디까지? 내 그림자의 끝까지 했어. 그래서 그림자의 끝이 만약에 문제에서 나왔다. 그럼 여기를 x로 잡으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 그거는 이제 밑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림자의 길이는 여기, 그림자의 끝은 여기. 그거 하나만 체크를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림자의 끝. 이게 그림자의 길이. 요거는 한번 체크는 해주세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물론 그림자의 끝은 여기인데 실제로는 근데 그 위치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봐야 되니까 그림자 끝은 당연히 여기인데 그림자 끝을 문제로 풀 때는 이렇게 보는 거다. 자, 그럼 속도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무슨 비를 써야 된다? 이 모양은 닮은 비를 무조건 쓰자. 항상 닮은 비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의 비율을 쓴다. 근데 우리가 이 t초에 3t만큼 간다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가로등이 여기 있으면 앞으로 얼만큼 가면서 점점 가면서 이게 t초로 가는 거잖아. 그럼 1초에 얼만큼 갔어 지금? 1초에 3m 갔고 2초에 6m 갔잖아요. 그럼 t초에 얼만큼 간 거야? 3tm 간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3tm 따라서 얘가 3tm인 거야. 네, 이제 마무리하면 되죠. 이제 뭐 하면 돼요? x를 구하면 되죠. 몇 대 몇? 4.5 대 1.8은 뭐가 된다? 얘 대 얘죠. x 플러스 3t 대 x인 거죠. 자, 4.5랑 1.8은 간단하게 몇 대 몇을 줄일 수 있을까? 4.5, 1.8은 일단 45, 18로 봐도 되죠? 그럼 약분하면 5대 2로 봐도 되는 거예요. 약분 미리 해도 돼요. 그러면 5대 2구나. 그럼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 곱한 거, 내항 곱한 거랑 외항 곱한 거 계산하니까 2x 플러스 3t가 뭐가 된다? 5x가 되고요. 그러면 2x 플러스 6t가 5x가 되니 x는 뭐가 된다? 2t가 되겠죠. 그럼 이게 그림자의 길이에요. 그럼 그 그림자의 길이를 뭐 하면? 미분하면 속도 뭐 나온다? v가 2가 나온다. 따라서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뭐예요? 7-2번 그림자의 끝 구하는 거죠. 바로 구할게요. 자, 그럼 그림자의 끝은 몇이야? x 플러스 3t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자의 끝이. 따라서 이건 그림자의 길이고요. 그림자의 끝은 x 플러스 3t. 근데 이렇게만 쓰면 어색하잖아. 그래서 그림자의 끝을 새롭게 l로 지정을 할 거야. 그래서 l은 x 플러스 3t다. 그러면 이걸 뭐 하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뭐 dl, dt 이렇게 쓰셔도 되고 v라고 쓰셔도 되는데 dl, dt를 쓸게요. 얘는 뭐가 되죠? 3이 된다. 따라서 네, 그림자의 끝이 늘어나는 속도는 3이 됩니다.
미안해. 미안. 쏘리. x가 몇이죠? 2t죠. 쏘리. 요거부터 해야죠. 2t로 해놓고 2t 더하기 3t 하면 5t니까 네, 요걸 미분했을 때 5가 되겠죠. 네. 따라서 정답이 5가 된다. 네, 오케이. 고생했어요. 바이.